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3일 동안 즐거운 연휴를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광화문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 대한을 지키기 위한 애국 우파들의 시위 현장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시위 현장 모습을 보내드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생방송 시작해서부터 노란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한 다음에 검토를 요청해 놨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제 시위 현장 모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어제 그 애국 시민들의 시위 현장을 보도한 것은 불과 몇 개 방송사나 몇 개 신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TV조선 외에는 이것을 방송으로 보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좌파 단체들이 시위할 때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언론과 방송사들,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파 보수들의 시위 현장은 왜 침묵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늘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4,500km에서 5,000km 이상 나가는 미사일들은 북한에서도 그렇고 장거리 미사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북한은 열흘 만에 5차례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도 순항 미사일이 아닌 모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50km에서 600km 나가는 미사일들을 연이어 발사했고 드디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괌을 목표로 한 ICBM은 아니지만 장거리 미사일에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괌을 훨씬 지나칠 수 있는 그리고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오늘 발사했을까요? 10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관하에 국군절에 맞아 우리가 처음으로 선보인 바로 현무 미사일이라고 하는 괴물 미사일이라고까지 불리죠. 북한의 수뇌부를 타격하고 지하 벙커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급에 달하는 그 위력한 현무 미사일을 공개한 지 바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그 현무 미사일에 대응해서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어 있는 괌을 목표로 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한반도 전쟁에 투입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바로 괌에 전개된 B-51을 비롯한 이런 전략 폭격기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2017년 9월 괌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바로 괌을 직접 타격하겠다고도 호언장담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괌을 직접 타격하지 않았지만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바로 그때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감히 괌을 직접 겨냥해서 타격하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번 미사일은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약 3,800km에서 4,000km 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이번에는 괌을 훨씬 또 지나치는 바로 4,500km에서 5,000km 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보여주려는 것은 괌뿐만 아니라 하와이도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전략자산을 이 괌이나 한반도 영내에 들어오기 전에 동해상에서 모두 수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나 전략 핵무기를 탑재하고 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 본토에서 들어오던 태평양 침함대가 됐던 괌에 전개되어 있는 항모 타격 강습단이 됐던 아마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바로 한반도 유사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한반도에 투입되기 전에 바로 공해상에서 미군의 전략자산들을 모두 수장시키겠다는 이런 공언도 꼬리낌 없이 내뱉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고철덩어리와 다름없다고 맹비난한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고철덩어리에 비유하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술 핵무기 한 방 맞든지 전략 핵무기 한 방이면 이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그를 지키는 구축함이나 순양함이나 이 모두가 다 고철덩어리와 같이 여지없이 파괴시킬 수 있는 자기들의 능력을 보유했다고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개되기 전에 즉 미 본토에서 떠나던 괌에서 떠나는 전략자산들을 바로 공해상에서 수장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이번 미사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는데도 미 정부 당국과 우리 국방부나 합참도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더 어떻게 할 대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하고 강력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또다시 가하려고 해도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다고 하지만 소집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이 러시아, 가장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러시아가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이 러시아 문제를 상정했는데, 그 침략 행위로 상정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상정했는데 러시아가 받아들일 리가 없죠. 러시아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북한을 제재하자는 유엔 안보리 다시 열리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마음 놓고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열흘 만에 5번이나 발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괌을 목표로 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쏴대는 형국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10일 전후로 하여 북한은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SLBM, 이것도 약 5,000에서 6,000km 나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또한 SL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북한 전역에서 수발의 미사일을 아마 발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아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10일 북한의 이 당창건 기념일 전후로 하여 북한은 수발에 달하는 아마 10여 발 이상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중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북한 전역 각지에서 발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국제사회나 미국과 한국, 우리 일본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북한의 전술 전략 핵무기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대한민국이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속 집어 이야기하면 바로 핵무기를 배치해야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도 지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고 미국의 핵무기 상시 주둔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 과반수 이상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